안녕하세요. 김사라 변호사입니다. 민사 재판 중에 실무에서 정말 소송 유형이 많은 사례가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런 부분을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특히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채무가 굉장히 많으신 분, 본인 능력으로 그걸 해결을 못할 정도로 뭐 1금융권이든 아니면 대부업체든 이런 데서 채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줘야 될 돈이 있다거나 이런 게 누적된 상태에서 이유에 어찌됐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재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그럴 때 문제되는 게 사회행위 취소소송이에요. 예를 들어서 A가 B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의 금전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 B가 그 돈은 안 갚고 뻔히 채무가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 돈을 아무리 갚으라고 해도 안 갚는 거예요. 나는 뭐 지금 형편이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안 갚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B가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한 채 있는 유일한 아파트를 자기 친어머니한테 명의를 이전해버린 거예요. 자, 이럴 때 채권자 A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겠죠. 내한테 돈을 안 갚고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재산은 그 아파트 한 채 있는 것을 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전을 뻔히 다 아는데 이전해버렸다. 이럴 때 이제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그 어머니한테 넘긴 게 만약에 증여계약이었으면 증여계약, 매매계약이었으면 매매계약, 그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등기 명의를 채무자인 B 명의로 돌려놓는, 원상회복하는, 이게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이에요. 우리가 판결을 받든 아니면 판결이 아닌 다른 뭐 차용증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든 집행을 하려면 그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만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통 책임재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빚이 많아도 본인 명의로 가진 재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행할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넘겨버리면 안 되겠죠. 안 돼서 법에서 그걸 못하게 민사적인 제도를, 구제제도를 마련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행위 취소소송이 되려면 요건이, 첫째, 피보전 채권이 있을 것. 둘째, 사회행위, 채무자가 사회행위를 했을 것. 셋째, 채무자가 악의일 것. 넷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일 것.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또 사회행위 취소소송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회행위 취소소송은 이 이론이랑 판례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에 나눠서 시리즈로 찍을 것이고,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최소한의 활용 사례만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협의혼을 했어요. 협의혼 하면서 어머님이, 자녀가 셋이었거든요. 셋 다 미성년자였어요. 셋 다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미성년자였는데 자녀는 어머님이 양육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을 할 것도 없이 남편이 워낙 빚이 많았으니까 같이 살던 아파트 명의를 그냥 협의혼 하면서 저한테 증여하는 걸로 넘겨주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명목이었던 거죠. 그 둘 사이에서는. 근데 남편이 워낙 빚이 많다 보니까 채권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국민은행 측에서 갑자기 이제 이혼하고 한참 한 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남편이 채무가 이렇게 많았는데 그거를 처의 명의로 이렇게 증여를 해버렸으니까 재산을 이거 취소시키고 다시 명예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명목 내가 오히려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나왔는데 이걸 다시 돌려내라고 나는 어디 가서 살으라는 거냐 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가족관계, 뭐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반계열쪽 있죠. 형제자매나 사촌의 반계열쪽, 아니면은 우리 결혼하고 나서 뭐 처남이나 매형 이렇게 좀 한 다리 건너서 사돈감 이렇게 핏줄이 일단 있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거의 다 취소가 인정이 되고 원상회복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될 확률은 솔직히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그게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사행위 취소소송은 꼭 그 형태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는 뭐 자동차 명의 이전한 것, 자동차 등록 이전 명의를 이전한 것,
아니면 뭐 사업자 등록을 갑자기 바꿔버린 것, 이런 것들도 사회이익 취소소송 가능할 수 있고, 건축주 명의를 바꾼 것, 이런 것도 다 가능할 수 있어요. 마지막 오늘 설명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척기간이 있다는 거. 사회이익 취소소송은 반드시 재판으로 해야 돼요. 재판으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뭐 만나서 협의를 한다거나 내용 증명 보내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송을 제기할 기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소장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그 기간을 넘어가면 소송이 진행 자체가 안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사회이익 소송에 대해서 일단 가장 기초적인 개념만 설명을 드렸고, 제가 다음 시간 날 때마다 상세한 이론과 판례들, 세부적인 논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리즈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촬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